시제를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12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요. 이번 시간에는 이시제와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시제는 말 그대로 시간을 두 개로만 보겠다는 것이고요. 이시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조동사의 개념은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조동사까지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어 교습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오즈 영어 TV를 오즈 영어 TV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강사 오재욱입니다. 내용이 길 것 같아가지고 학습 순서를 좀 다져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12시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12시제를 이제는 거의 얘기를 않지만은 그래도 학교 문법의 근간,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문법의 근간이 12시제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12시제로 바탕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알게 모르게 무슨 진행 시제, 완료 시제, 그 다음에 가정법 시제 이런 시제들 줄줄줄 이렇게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거를 모르는 내용이 한 번씩 툭툭 나와가지고 난감해 하느니 차라리 뭐 12시제가 적용이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차라리 12시제 전체를 다 알아버리는 게 그래도 좀 이해하는 데는 낫지 않겠나 해서 12시제의 기본 설계도죠. 설계도부터 12시제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12시제를 해봤더니만은 이제 미래 완료 진행 같은 미래 완료 진행 이런 핵에 망측한 이런 용어들도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예, 이걸로는 도저히 시제 시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좀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힘든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시제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시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 현재, 과거 이거 두 개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시제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언어 생활을 영위한다고 생각할 때 일상 대화는 거의 대부분이 이 형태가 될 겁니다. 이 형태가 되고 현재도 좀 섞여져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럼 과거는 옛날에 있었던 이거다니까 개념 정리가 돼요. 그러면 현재에 대해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해보자 이래버릴 것 같으면은 이건 또 차원이 아예 달라지는 문제가 됩니다. 뭐 철학으로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말하는 순간 자, 현재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거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정한 과거가 아닌 다음에는 지금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현재로 봐버린다는 거죠. 현재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영어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요. 의지 없는 진행, 현재의 의지, 그냥 현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요걸 또 조금 더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떠오르실 분 있으실 겁니다. be going to랑 will 이거 미래가 아닙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will에다 짝대기 이거는 be going to와 같다. 이렇게 적어 두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건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을 짓느냐 하면은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다 가고 있는 그 다음에 to 동사할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되거든요. will이랑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걸 뭐 우리나라 말도 이제 다르고 다르라고 그러는데 be going to랑 will이랑 소리가 왕창창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당연히 다른 말이죠. 같을 것 같으면 한 개만 쓰면 되지 두 개 이렇게 복잡하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남들 다 12시제 얘기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시제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느냐? 제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통 그냥 아자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이자르라고 하는 미국의 영문법 학자죠. 그러니까 자기네 국어 문법 학자가 되는 건데 이분들 계열의 학자들이 책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 책 안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세 개로 분류를 해요. 세 개로 분류를 하고 미래는 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분류만 이렇게 해두었지 실상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be going to be about는 의지가 없는 그냥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되는 기고 will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것이다 라는 의지의 개념으로 넣습니다. will은 또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제 의지, 주어의 의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be going to의 주어는 별 이변이 없으면 이렇게 전개할 거겠지. to 부정사 할 쪽으로 전개할 거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사 원형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굳이 그럴 것 같으면은 굳이 이제 미래로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현재만 해도 복잡한데 현재의 개념이 뭐냐? 이 답도 못 하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래까지 얘기를 해버리길 같으면은 아예 답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현재로 보자고 하는 것이죠. 자, be going to에 대해 가지고 요 쓰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볼게요. be going to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be going to 이거 will로 많이 배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be going to equal will이랑 같은 거다. 그 다음에 it 이게 본래의 뜻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거를 조동사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난감해요. 난감하기 때문에 그냥 be going to 수거처럼 통째로 다 외우게 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시제에서는 am 이게 현재니까 그냥 현재다. 나는 이다. 그 다음에 going 현재 분사가 되죠. 가고 있는 합쳐가지고 가고 있다. to를 보고 it 먹을 동작할 방향으로 가고 있다. 먹을 예정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be going to를 수거로 공부를 해두었다 이럴 것 같은 경우에는 I'm going to go to school 이것까지는 얘기가 돼요. 나는 고할 예정이다. 갈 예정이다. 학교로 여기까지가 얘기가 되는데 약간 바꾸어 가지고 그냥 요거를 빼버리게 될 경우에 요 부분을 싹 빼버리면은 I'm going to school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 학교로 이거를 못 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를 수업을 하면서 참 애를 먹었던 저학년들 수업을 할 때 참 애 먹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be going to를 will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요렇게만 해버리게 될 것 같으면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이런 명사가 나와버리거든요. 이건 아닌 거다. 이건 뭐 아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경우가 많았었어요. be about to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be about to에 대한 예문도 좀 보겠습니다. be about be 동사를 설명을 할 때 be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다 뒤에 뭐 명사, 형용사 이런 분사들 나오면 이다의 뜻이 되고 그 이외의 것 특히나 전치사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제 있다 존재의 개념으로 있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about 같은 경우에는 원 개념이 주위의 개념인 거죠. 근처 주위의 개념인 거죠. 이 문장을 해석하게 되면 나는 있다 존재한다 주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근처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디에? 먹을 동작 할 근처에요. 이 to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to는 앞방향으로 전개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 school 할 때 이 to나 go to 할 때 이 to나 다 동일한 to입니다. 전치사 to고 뭐 to 부정사 to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막 요거 하려고 해 요런 개념쯤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eat 먹을 동작을 할 근처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 막 이러려고 하는 거야. 이런 개념쯤으로 이해합니다. 보통 우리는 be about to 해가지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우게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이게 분명하게 딱 귀에 딱 들어와서 입에 딱딱딱 맞게끔 떨어지게 얘기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will 같은 경우에도 뜻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있는데 뭐뭐 할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will이 우리나라 이 조동사 개념하고 1대1로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거 복잡한 거는 더 복잡한 거는 나중에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하니까 나랑은 이 will 하면은 그냥 주어의 의지 그러니까 I will eat 주어의 의지 개념을 넣어서 will eat를 같이 인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조동사가 맞아요.
이 will은 조동사가 맞습니다. 조동사가 있으면 당연히 본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조동사 본동사가 됩니다. 그와 같이 조동사 본동사 개념으로 얘기를 해버릴 것 같으면 나는 먹을 예정이다. 주된 뜻은 eat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참말로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be about, be going to 해가지고 수거처럼 통째로 다 외우게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will로 돌아갑니다. I will eat it 했을 경우에 아주 강하게 나는 먹을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먹을 거야 라고 강한 의지를 집어넣게끔 인식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 동사의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이거 동사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면 전부 다 그냥 현재로 봐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원한다. 이거 동사라는 거죠. to eat 먹을 것을. 이것도 까딱 잘못하게 되면 나는 먹을 것을 원한다 해가지고 먹다에 이게 주된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want to를 또 이상한 동사로 이렇게 또 봐야 될 수도 있게 돼요. 요거는 조동사 할 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 like you, I teach you 다 현재로 돼 있죠. 요거를 잠깐 얘기한 건 뭐냐면 다음 시간에 이어질 내용 동작 이거 상태 동사 동작 동사가 되는 건데 습관적 반복적으로 동작을 하느냐 상태가 쭉 지속이 되고 있느냐 현재로 지속이 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는 그냥 단순하게 과거로 봐버리면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이제 과거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만약에 be going to를 수고로 봐버릴 경우에 나는 먹을 예정이었다, 먹을 예정이다 이거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제로 볼 것 같으면 이거 과거니까 나는 이었다부터 먼저 인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고 있는 그 다음에 먹을 쪽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앞에 주어 동사에서 내용을 줄줄줄 이어가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형태상 완전한 형태의 조동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조동사 애들은 아무리 봐도 내용이 현재인데 과거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일부러 틀린 시제 이 파트 부분에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정법 시제나 이런 것들로 이제 학교에서 곧잘 배우곤 했었습니다. 조동사를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add verb는 문법 용어로는 동사지요. 동사에다가 add 덧붙임을 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사에다 덧붙여주는 말이다 이기 때문에 조동사가 나온다 하면 반드시 본동사는 있어야만 됩니다. 아니면 말이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먹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같아가 동사가 아니거든요. 먹다가 주된 뜻이고 먹다에다가 뜻을 add 해주는 것 역할들이 먹을 것 같아 뭐 이런 개념들이 되는 겁니다. 조동사는 이건 제가 대학에서 영문법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통상 여기까지는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모달 계열이랑 옥스 계열들로 나누어지는데 모달은 형태상 모드상 조동사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통상 보게 되는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애들은 공부하는 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공부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조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동사랑 붙여가지고만 해버리게 될 것 같으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요 부분만 요거 하나만 공부를 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인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 들어갔다 하면 이거 진짜 잘 못 외워요. 못 외우고 못 써먹어요. 이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면에 캔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입에도 짝짝 맞아 떨어지고 귀에도 쏙쏙 들어오게 되니까 본동사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he can be rich, he can be rich 이런 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그는 can 할 수 있다 해놓고 be rich 해석 못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를 잘 적용을 못 해내니까 당연히 메이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슈드도 우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애들이 모달들이고 이 모달들은 공부하기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같이 본동사랑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옥스래요. 옥시러리 벌브 이렇게 해가지고 옥스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는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게 우리의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보고 얘기를 할게요. 대체로 이런 애들 얘기합니다. 우리 be likely to, be able to, be supposed to 이렇게 해가지고 통째로 뭐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째로 다 외우게 하거든요. 외우게 할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지고 이게 진짜로 안 외워지고 이제 몇 년을 해도 be likely to를 못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be 이다. 주어는 뭐뭐이다. likely는 가능성의라는 뜻의 형용사이거든요. 주어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to 뒤에 동작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동작할 것 같다. 이렇게 봐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동사 그러니까 뜻 나오는 부분 요거 조동사고 뜻 나오는 부분이 본동사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릴 것 같으면 불가피하게 이걸 또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되고 뭐 쪽지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제출하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안 외워져서 많이 틀리고 또 억지로 외웠다가도 또 금방 되돌아서서 까먹고 아유 그래서 영어는 정말 하기 싫어. 영어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1등 공신들 중에 하나들이 됩니다. 얘네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한번 볼게요. 이거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말 그대로 이것은 분명히 저는 이런 것들을 인식을 시킵니다. 비인칭 주어 it 이렇게 해석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해석 안 하면 인식 안 됩니다. 이것은 이다. 가능성 있는 상태이다. 가능성 있다. 비가 be all to rain. 비 오는 게 아니라 to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be all이 됩니다. was able도 마찬가지입니다. he는 였다, able한 상태였다. 이거 현재 과거가 되는 거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요 뒤에 말들에서 이어지는 덧붙여 들어가는 말들이 되는 겁니다. 그는 였다, 가능한 상태였다. 이거 할. 그러면 너는 이다. suppose는 무엇을 가정하다라는 뜻이죠. 이 과거 분사가 되니까 가정된이죠. 너는 이다. 가정된 상태이다. 너는 가정되어 있다. to study 공부할 것으로. 공부하기로 가정이 되어 있는데 왜 공부 안 하고 앉아 있어?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뜻이 형성이 될 것인데 이거를 be supposed to는 강한 의무에 뭐라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거로 배우게 될 것 같으면 정말로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동사다. 동사고 현재고 과거고 그 다음에 이 동사의 뜻에다가 나머지 것들을 얹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모달 얘네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왜 얘네들이 별도로 존재를 해야 되냐 하면은 만약에 조동사 본동사 따지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먹고 있는 중이다 해가지고 이게 본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조동사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얘네들 모달 이쪽 계열의 애들이 의문문이나 부정문 될 때 뭐 will you 뭐 이런 식으로 의문문 되죠. 이것도 is he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의문문이 되죠. 형태상. 그리고 이게 조동사가 되면 할 수 없이 본동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본동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특히나 더한 것은 이거입니다. He has eaten 이 경우가 됐을 경우에 이거는 조동사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요. 이거 의문문 되면 has he eaten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 만들어지고 이거 no 하면은 no he hasn't has not hasn't 이렇게 답을 하게 되거든요. 얘네들이랑 이 모달 애들이랑 같은 패턴으로 변화가 되니까요. 그럼 이게 조동사면 이건 본동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얘네들만 이제 동사 원형이 오는 얘네들만 조동사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그냥 동사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접시, 요리를 얘기하죠. 요리는 was, 였다. 이게 동사인 거죠. 그 다음에 eaten, 이제 먹혀진이라는 뜻의 과거 분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먹혀진였다, 먹혀졌다가 되는 거죠. 이 시제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J 내용과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CJ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문법 설명보다는 독해, 문장 분석 쪽으로 더 많이 수업 내용을 전개를 할 텐데, 다 이제 시제를 보게 되는 거죠. 다 이 시제로 이렇게 보게 될 거니까 익숙해질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12시제 무슨 시제 해가지고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시제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과거만이라도 구별해가지고 동사들이 여러 개 묶여져 가지고 동사랑 분사나 뭐 이런 애들이 묶여져 가지고 동사 분사 형사 이런 것들이 묶여져서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고 이 의미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이어질 내용은 CJ 내용이 되는 건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so랑 has seen 이거 차이는 어떻게 되냐, eat랑 is eating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슬라이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에서 이제 동작 동사랑 상태 동사를 잠깐 얘기했는데, 문법을 어느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동사들은 진행 시제를 못 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는 또 진행 시제를 쓰면 뜻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배경 지식이 되거든요. 복잡한 것도 아닌데 사실 단순해요. 동사를 뭐 상태가 지속되는 동사일 것 같으면 그 개념 원 개념 그대로만 이해를 해주면 되거든요. 예, 거기에 그것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우리 저거 워즈 라이딩 할 때 동사와 분사 파트 1에서 이거 함 했었죠.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끼어드는 거. 그 다음에 과거랑 과거 완료라고 부르죠. 요것들의 차이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다음 시간은 이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